예, 안녕하세요. 뭐 사실 제가 유튜브를 매일 하지도 않고 법원에 가서도 좀 정리가 되면은 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좀 건너뛰는 경우도 많고 또 뭐 이제 대통령 관련 재판들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도가 아마 재판에는 그렇게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이유로 결국은 유튜브를 많이 올리지는 않아요. 뭐 불쑥불쑥 저도 이런 말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 말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뭐 뒷감당도 생각해 봐야 돼서 가능하면 뭐 말을 적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죠. 그래서 뭐 유튜브를 지금 다른 유튜버들처럼 이렇게 많이 올리지도 않고 또 도리어 올리지 않으려고 저는 노력을 해요. 제가 그렇게 뭐 평론가도 안 되고 하여튼 뭐 등등 해서. 근데 요즘에 제가 위기의 대한민국 어떻게 구할 것인가 라는 큰 그 캐치프레이즈로 자유필성 선거학교에서 2020년 선거사무원 양성교육 이거를 받고 있어요. 뭐 선거법도 있고 그 다음에 당선 전략 여기 대한 것도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뭐 그 우리가 팟캐스팅 강화문 텐트 했을 때 많이 했던 팟캐스팅 같은 어떤 이런 어떤 정신교육 이런 것 과정도 있고 또 성창경 씨가 하는 성명서 작성법 이것도 있어요. 그리고 SNS 교육도 있는데 오늘 SNS 교육이 있어서 거기에 온 학생들이 뭐 20대 30대가 많아요. 사실 제가 이 안내를 봤을 때도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와서 제가 우리 공화당을 좀 어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갔는데 주로 자한당 아니면 뭐 정강훈 목사 쪽에 나왔던 사람들인데 그분들의 자녀들이 부모의 근거를 받고 나온 그 친구들이 많았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교육도 있었고 오늘 그 SNS 교육 중에 유튜브 관련이 있어서 유튜브를 안 한 사람들은 어떻게 유튜브를 어떤 유튜브를 한번 해보고 싶냐 이렇게 이제 묻는 게 있었고 김신혜 강사가 이걸 다 요약해서 알려준 게 있었는데 이거를 강사가 우리 보고 찍으라고 그래서 저도 찍어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온 젊은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인지 좀 보시라고 제가 그 마냥 시험 삼아 찍은 거지만 그거를 따로 올렸었어요. 네, 그 특별한 의미는 아니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에 어제 월요일 날 배운 것 중에 그 요즘에 최근에 이렇게 굉장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임미리 교수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 이런 제목으로 칼럼 쓴 게 이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어제 여기에 대한 거를 좀 공부를 했어요. 이게 과연 선거법에 해당이 되는가 여기에 대한 거를 배웠는데 여기를 보시면 지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게 4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2주가 되는 거죠. 그리고 4월 15일 선거를 하는 날이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선거를 할 수 있는 날이 4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예요.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 이 중에서 사전선거 운동 금지 그러니까 4월 2일부터 4월 14일 이전까지 아니죠. 4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사전선거운동 금지 위반인가 그 다음에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의 제한 위반인가 또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위반인가 이 세 건을 가지고 민주당에서 기소를 했죠. 고소를 했죠. 그랬는데 사전 선거운동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 선거운동 기간 위반죄 선거법 제254조 여기를 예를 들었고 여기에서 선거운동 기간 즉 4월 2일부터 4월 14일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 신문, 뉴스, 통신, 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 발표회, 자담회, 토론회, 향후회, 동창회, 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불 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네. 그런데 뭐 그 임미리 교수가 한 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선거법 58조 2 항에 그 누구든지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첫 번째 1호 호별로 방문하여 하는 경우. 제가 그래서 제가 시골의 노인정을 생각하고 노인정은 가능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집호 뜻이잖아요. 그래서 호별로 방문하여 집집이 가가호 방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노인정 같은 데는 가서 방문해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된다고 보잖아요. 그렇지만 선거법은 항상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기 때문에 항상 염두에 두고 활동을 하셔야 될 거예요. 또 그리고 사전 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하는 경우, 이거는 제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는데 뭐 투표소라고 해도 뭐 4월 2일부터 만들어 놓진 않을 테니까요. 네? 그리고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 이게 가장 제가 관심 있는 그 호였어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2조에서 같다. 가로 닫고 그래서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이런 경우인데 특정 정당 후보자. 근데 임미리 교수 쪽에서는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 이랬기 때문에 특정한 정당이나 특정한 후보자를 얘기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민주당의 고소 내용이 근거가 희박하다. 아마 민주당은 이 3호를 가지고 고소를 한 것 같은데 근거가 희박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그다음에 그러면서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그런데 여기서 어떤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추천하거나 하거나 반대라기보다 민주당만 빼고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 근거가 희박하다고 이제 어제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 장치, 녹음기, 녹화기,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 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사진 또는 그 명칭,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제가 굉장히 이 4호예요. 선거법 제58조 2항의 4호. 그래서 제가 이때를 놓치지 않고 62적 제가 잽싸게 이거를 선생님께 보여드리고 이런 건 괜찮냐고 물었어요. 여기에 보시면 당이 안 나타났어요. 사실 제가 이건 만들 때도 물론 뭐 이거 원래 이제 이거를 기초로 한 분도 여기에 그런 걸 안 나타냈고, 제가 이제 처음에 그 카톡에 있는 거를 가지고 활용을 할 때도 당을 표시를 하지 않았었어요. 이제 물으면 당시 새누리당 때에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했지 당을 표시를 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뭐 그 당시에 투표를 하고 나서 똥바른 당으로 갔기 때문에 당을 표시한다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서 제가 표시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당도 없고 물론 인물하고 사진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뽑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지 안 하고 이 사람들을 뽑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정치를 못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 문구에 이 조항에
조항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할 수 있다, 들고 다닐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어제 선생님한테 부가적인 설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 10월 18일 날 선거일 180일 전부터 이런 거를 항시 착용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저희 강화문 텐트 이걸 다 없앴잖아요. 제가 그때 10월 18일 날 선관위로 전화를 했었어요. 한 10분이 넘게 통화를 하면서 그 뭐 선관위에 있는 사람들은 원칙대로 얘기할 뿐이에요. 근데 거기 선관위에 있는 직원하고 통화를 하면서 제 결론은 확실하게 그 후보자가 확정될 때까지는 저는 들고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제 선생님도 그 강사도 제가 이걸 보여줬을 때 뭐 제가 또 얘기를 했었죠. 여기 당도 표시가 아니고 이렇게 했다. 근데 이제 그분도 제가 A4 사이즈를 뽑은 걸 이걸 보셨죠. 그래서 뭐 그 정도면 괜찮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그렇지만 아무래도 뭐 선거 한 달 전까지는 뭐 집회도 못하고 이러니까 아마 거의 다 못할 그 전까지 그 이후에는 한 달 전까지 그러니까 3월 15일까지만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SNS에서 유튜브나 SNS나 뭐 각종 그 뭐 포탈 인터넷상에서 이런 거를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자유롭게 많이 이제 활동을 풀어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내용은 제가 10월 18일 전화했을 때도 이런 거는 얼마든지 SNS로는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62적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그 출마를 포기한 사람들 하고서 제가 이거를 X로 표시해 나가고 또 패스트 트랙 가지고 어제 신문에 패스트 트랙 가지고 재판 받을 사람들 이게 올라온 게 있어요. 예, 17일 날 남부 법원에서 재판 준비 기일을 시작했었는데 아무래도 선거가 있고 하니까 이 재판을 선거 이후로 해달라 막 이렇게 얘기를 요청을 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앞으로 정확한 날짜가 어떻게 될는지는 두고 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 배신자 탄핵을 했으면서 아직도 탄핵을 했으면서 여기에 그 패스트트랙에 걸린 그 이 배신자들도 제가 표시를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주말에 이거를 나눠 드릴 때는 여기에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참고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현재 우리가 주적으로 하고 있는 뭐 김무성이나 유승민은 이번 총선에 출마는 안 한다고 했지만 이게 정치를 더 이상 안 한다고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인간들은 제가 X 표시를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서 기억해야 될 인물들이에요. 그리고 김성태는 안 한다고 했고 지난주 토요일에 안 한다고 했고 건성동이는 무죄를 받았는데 이것이 막 나가겠다고 할 텐데 아마 뭐 모르겠어요. 뭐 지금 새로운 당에서 이름도 못 외우겠어요. 거기서 공천을 줄는지는 이제 모르죠. 그리고 장재원이는 패스트트랙에 걸렸는데 약식 기준을 해갖고 500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장재원이는 뭐 재판을 받으나 마나 인간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다른 그 패스트트랙에 걸린 불구속 기소한 인간들은 재판을 받아서 대법원 뭐 확정이 날 때까지 국회의원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약식 기조 뭐 장재원 이런 경우에는 바로 500만 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더 이상 정치를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읽어보려 해놓은 것 중에 하태경, 김용태, 이혜훈, 정진석 이렇게 넷이 남았어요. 그리고 밑에 이제 2급이라고 해놓은 거 이거 중에 나경원이도 패스트트랙에 걸려갖고 이거 아마 4월 15일 혹시라도 만일에 당선된다고 해도 이 사람은 아마 나경원이는 절대로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경원 지역에 우리 공화당의 후보가 결정이 돼 있죠. 그래서 아마
물론 젊은 친구니까 열심히 싸우겠지만 나경원이는 이런 상태라 유권자들이 아마 이걸 염두에 두고 선거를 하셔야 될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똥바른당 그쪽에서 합친 인간들 중에 아직도 선거를 정치를 안 하겠다는 인간들이 없어요. 요런 인간들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선거법에 대해서 다시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 여기에서 방송, 신문, 통신, 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 관리하거나 편집, 취재, 집필, 보도하는 자와 등등 이렇게 해서 여기에 요점은 결국은 정당의 정강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경, 기타 사항에 관하여 보도 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여 대담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 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이거 좀 긴데 어쨌든 여기에서 이게 이제 그 임미리 교수에 해당되는 그 설명하면서 했는데 여기서 임미리 교수는 이 주간 그 신문사나 방송사에서 주관한 게 아니고 외부에 있는 사람이 신문에다가 칼럼만 기재를 한 거기 때문에 이 조항도 선거관리법 제 8조에 해당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제가 바로 또 유튜브는 어떻게 어떠냐 이렇게 이제 물었더니 이제 강사가 SNS는 굉장히 자유롭게 유튜브에서는 할 수 있다. 제가 며칠 전에 봤더니 그 유튜브에서 그 후보자들을 소개할 수 있느냐 이러니까 최영주 그 유튜브 애국의 소리 아마 그 유튜브에서 그랬을 거예요. 그 전하신 분이 그 후보자들을 좀 소개를 하라. 그러니까 최영주 군이 그 선거법에 걸렸는지 이거를 확인해 봐야 된다. 이런 걸 보고 제가 이건 질문한 거였었어요. 그래서 유튜브 상에서는 얼마든지 후보자를 소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아마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우리 후보자들을 소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하면 되고 그리고 또 어제 선생님이 또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튜브에서는 누구누구를 찍으라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보니까 SNS는 자유롭다고 하니까 우리가 마이크를 들고 뭐를 들고 하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유튜브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선거 운동을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SNS 상태에 또 유튜브에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 동지들께 알려드리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